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주요 전자행정 시스템이 멈추면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재 하나로 전국 곳곳이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전문가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던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봅니다. 중부대 정보보호학 전공 김성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불이 난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그렇게 시민들에게 익숙한 기관은 아니거든요.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의 핵심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며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 기관은 대전, 광주, 대구 등의 센터를 두고 있으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디지털 정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심장부와 같은 기관에 불이 난 건데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 어느 정도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은 매체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시스템 중단 규모는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전체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중 대국민 서비스는 436개,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는 21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 시스템은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에 있던 시스템 96개가 전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장애, 약 2달 정도의 장애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물적 피해는 UPS라는 그런 배터리 시스템 384개가 모두 다 소실되었고요. 전산실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인적 피해로는 다행히 작업자 1명이 1도 화상 정도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같이 우리 일상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서비스들인데 이 불 한 번 났다고 나라 전체가 멈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국가 전산망의 구조적인 취약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커다란 취약점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이 중단이 되게 되면 이 국내 같은 경우는 단일 집중 구조, 특히 불완전한 재해복구 체계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작은 사고 하나가 아주 커다란 국가 시스템 전체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큰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3개의 센터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전 센터 본원의 의존도 과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에 국가 주요 시스템 약 647개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 한 곳의 기능이 마비되자 전국적인 행정 서비스 전체가 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전산망이 한 곳의 시설 위험에 극도로 취약한 이런 단일 장애점 형태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게 이제 드러났던 것들이죠. 또한 실질적인 이중화 부재 재해복구 시스템이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 최소한의 규모 또는 단순 데이터 백업에 그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이런 이중화 시스템, 특히 서버류를 액티브로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서비스를 즉시 다른 센터, 광주나 대구 등으로 이전해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그런 핫사이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았음이 가장 구조적으로는 취약한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은 IT 강국이라는 국내 이미지와 달리 국가 전산망의 기본적인 안정성 또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 사고에 대응하는 구조는 너무나 취약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 대응 초기에 어떤 정부의 초기 대응은 적절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 기관에서 열심히 이제 복구를 하셨는데 아마 금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또 사고가 나면서 아주 빠른 대처는 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 측면에서 맞는 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사태 이후 우리 정부에서는 3시간 이내 복구를 이제 표방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조금 일부 시스템은 한 2주 이상 이렇게 시스템 복구가 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복구 시스템이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작동이 좀 안 돼 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에 굉장히 커다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가도 항상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는 이제 가져가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화재 발생 후에 열기와 연기로 인해 내부 진입이 늦어지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카카오 그런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서 노후 장비에 관련돼서 또는 이중화 체계의 미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바꾸고 있는 중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복구 작업에서 국민의 안전, 재산,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체국 또 금융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복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남긴 어떤 과제들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데이터 센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될 점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사태에서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복구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복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주센터가 마비됐을 때는 보조센터로 무중단으로 제공되는 실질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자체의 원인이 된 물리적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UPS 배터리 분리 의무화 특히 서버와 UPS를 좀 분리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중간에 좀 이런 화재 사건이 났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강화해서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실질적인 교육 훈련이 좀 부재했습니다. 이런 장애 훈련에 특히 가정한 복구 훈련을 정례화 좀 해주고 특히 액티브 시스템 등의 전환 훈련을 불시에 실시해서 재난 대응의 숙련도를 좀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상 테스트가 아닌 실제적인 서비스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과 일상이 전선화될수록 이런 사고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